네, 오늘도 뜨거운 이슈를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또 따뜻하게도 풀어드립니다. 오늘의 커버 스토리텔러 박상현 아나운서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오프닝에서 수학 얘기를 했더니 제가 좀 입이 이렇게 꼬였습니다. 이 박상현 아나운서는 사실 YTN 내부에서 익히 알려진 수재잖아요. 아, 그래요? 수학 잘하시죠? 저 수학 빼고 다 잘합니다. 아, 이것도 자랑입니다. 수학 아니요, 빼고 다 농담이에요. 잘해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 이 얘기인데. 아닙니다. 이게 제가 수학은 잘 못하지만 요즘 관심이 있는 숫자 하나는 있어요. 뭔가요? 7이요. 7. 왜 7인가요? 눈치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777 감사제를 소개해드리려고 예. 합니다. 이 와중에 깨알 홍보군요. 예, 사실 이게 70만 명 구독자 달성을 앞두고 시작한 이벤트인데 오늘 아침에 제가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 확인을 했을 때 71만 1000명이 됐더라고요.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일요일까지 이벤트는 계속됩니다. 예. 구독자 7명을 모아오신 70명에게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인증샷 7개를 모아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보내주시면요. 선물을 드리는데요. 한우 선물 세트, 스키 종일권, 건강기능식품, 커피 쿠폰 그리고 1등 상품으로는 김치 냉장고까지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인증샷 많이 모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학을 모르고 수만 알아도 할 수 있는 기분 좋은 이벤트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고요. 많은 관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자꾸 연결되면 사람들이 뭔가 음모론 쪽으로 믿을 수도 있는데 연결된 바는 없습니다만 네. 또 숫자 7이 등장합니다. 자, 대통령 경호처 서버의 압수수색 여러 가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알아내기 위한 수사인데 내란 혐의 수사인데 7시간여를 대치하다가 철수를 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네, 공조수사본부는 어제 오전 10시 20분쯤부터 압수수색을 시도했는데요. 네. 대치 끝에 저녁 6시쯤에 결국 철수를 했습니다. 예.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 통신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별도로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시도했던 건데요. 네. 비화폰에는 도청과 통화 녹음 방지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어 통화 내역을 확인하려면 서버 확보가 중요해 압수수색을 시도했던 겁니다. 네. 하지만 불발이 됐고요. 특별수사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경호처가 압수수색 협조 여부를 검토해 오늘 18일 알려주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수사가 원활히 되지 않는다라는 상황부터 먼저 소개해줬는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네. 석동현 변호사가 변호인단을 돕고 있는데 대통령 입장을 냈습니다. 어떤 입장입니까? 석동현 변호사는 법정에서 집권 후 지금까지 야당에 의한 국정 난맥과 국헌 문란을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 일고의 동의도 하지 않는다며 네. 광기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에 안 나왔지만 윤 대통령은 단계가 되면 나올 것이라면서 당연히 변호인보다 본인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진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적법 절차 원리도 강조했습니다. 적법 절차 원리는 대표 원리로 입법, 행정, 사법 등 모든 국가작용은 정당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발동돼야 한다는 헌법 원리를 가리키는 용어인데요. 네. 석 변호사는 수사와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이 원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런 전제하에 윤 대통령은 적법 절차에 따른 수사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법으로 꼼꼼히 따지면 우리는 내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보여준 건데 사실은 지금 계엄, 비상계엄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가 있고요. 탄핵,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네. 탄핵 대응이 있고 또 이렇게 또 앞으로 이어질 재판까지 세 갈래인데 따로따로 대응한다는 소린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 갈래로 나눠서 대응한다는 입장입니다. 석 변호사는 탄핵 심판과 수사 절차를 동시에 대응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검찰, 경찰, 공수처까지 세 기관이 동시에 수사에 뛰어들어 네. 강제 수사, 출석 요구까지 혼선이 빚어지는 것 또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예, 지금 뭐 대통령과 관련된 비상계엄과 관련된 증거 확보 또 신병 확보 이런 것들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에 대해서도 좀 입장이 나오고 있는 건데
공수처가 입장을 냈습니다. 신속하게 수사하겠다 이런 입장인가요? 네, 공조수사본부는 앞서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 공수처에 출석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 이런 출석 요구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네. 하지만 관저에 보낸 요구서는 수취 거부로 처리됐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에 보낸 우편은 수취인 불명으로 미배달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 이에 공수처장은 소환 통지를 했고 수령을 거부하는 사태와 관련해 그 다음 적법한 절차를 취하겠다고 말한 겁니다. 예. 또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생겼다고 판단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하고 있는데 네. 샌드위치라는 표현이 등장했어요. 네. 지금 여야가 여러 가지 법적 처리 또 입법 절차를 놓고 한덕수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는 모습 때문인데 어떤 예. 상황입니까? 그러게요. 양쪽의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쟁점 법안에 대한 제2요구권 행사를 놓고 대치하는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농업사법 등 6개 법안이 대상인데요. 국민의힘은 제2요구권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중 일부라면서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사용해선 안 된다고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예.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총리는 잠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뿐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면서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생각은 접으시라고 촉구했습니다. 예. 민주당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내란 일반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한 권한대행이 제2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즉시 공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제2요구권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권한 행사하지 마라인데 또 민주당은 무슨 소리냐 그냥 행사해서 선포해라 공포해라 이런 네. 얘기인데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선 또 입장이 정반대로 나뉩니다. 예, 지금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로 국회 추천목 3명이 공석인 상황이잖아요.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서 조속히 임명을 마치고 9인 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면서 인사청문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네.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하지만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 대표는 헌법상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 조항은 국회의 추천을 그대로 수용하라는 헌법상 정신이다. 사실상의 의무 규정이다 라면서 한 권한대행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들은 저희가 이어지는 인터뷰에서도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헌재 입장도 나왔습니다. 사무처장이 입장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김정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는 게 비춰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예, 세부적으로는 임명이냐 지명이냐를 두고도 입장이 바뀌고 있는데 이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거부해놓고 지금 네. 또 왜 하자고 하냐 이 얘기죠. 그렇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끝까지 인사청문특위 구성을 거부하면 단독으로라도 절차를 밟겠다고 벼르고 있는데요. 규정상 인청특위 위원 다수결로 위원장을 뽑는 만큼 과반인 야당 주도로 위원장을 선출하고 예정대로 오는 23일에서 24일 3명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마쳐 연내에 임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사실 정치권에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셈법이 아니라 방정식을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어떤 국면마다 사실 이재명 대표의 수사와 재판이죠. 재판에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왜 그렇습니까? 예,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는 야당이 신속한 진행을 촉구하면서도 정작 이 대표는 자신의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조배숙 의원은 소송 서류를 받지 않거나 재판을 연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연시켜 6개월 이내에 종료됐어야 할 1심이 2년 2개월이나 걸렸다며 항소심에서 현재까지 단 한 명의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고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도 받지 않는다면서 이건 고의적인 재판 지연이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네. 한편 민주당은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수사기관을 향해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건태 의원은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는 상황을 두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내란 수괴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2번이나 불응하면 체포
체포영장 발부 사유 아닌가라고 물었고요. 박지원 의원도 오동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에게 내란 수괴는 영장 필요 없이 바로 체포할 수 있다며 왜 지금까지 체포하지 않았냐고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들을 보는 국민들의 마음속에 복잡한 마음과 더불어서 앞으로 펼쳐질 경제 상황, 또 내 밥그릇, 가족을 지키기 위한 경제 상황이나 주머니 사정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네. 기재위 현안 질의가 열렸습니다. 여기서도 좀 공방들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여야가 계엄 사태 이후에 벌어진 비상경제 상황의 원인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은 민주당이야말로 내란 유발자, 내란 선동자, 원인 제공자라며 지난 7개월간 민주당은 입법 폭주, 국회 독재, 입법권 남용으로 윤 정부를 지속해 끊임없이 흔들어 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인선 의원도 예산을 감정적으로 엿자르듯이 할 수 있는 것이냐며 예산안에 디지털 성범죄, 마약 수사, 전공의 지원 예산 등이 깎인 것에 대해 도대체 국가를 생각하는 것인가 하는 좌절감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은 뭡니까?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대한민국 경제를 위기에 빠뜨린 원인이라고 응수했습니다. 신영대 의원은 결국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내란죄를 획책하며 이런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고요. 민주당 정태호 의원 역시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가 대한민국 경제를 위기에 빠뜨렸다며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고 주가가 하락하고 환율은 급등했다. 신인도와 국가 신용도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여기저기 위기인데 여당 지금 국민의힘 상황도 위기입니다. 대표가 사퇴를 했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있는데 그러면 누가 당을 이끌 것인가? 네. 관심이 많습니다. 그게 가장 또 관심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장을 외부가 아닌 당내 인사 중에서 선임하거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 행겸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까지 겸임하는 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제 4선 이상 중진들은 회동에서 당의 안정과 화합을 위해 경륜이 있는 내부 인사가 비대위원장에 적합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지고요. 네. 이어진 의원총회에서도 위기 상황 수습, 비전 제시, 대야 관계에서의 공격력 등이 비대위원장의 요건으로 거론됐습니다. 김대식 원내수석 대변인이 어제 얘기한 바에 따르면 네. 오늘 의원총회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또 있어 보입니다. 예, 이게 사실은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탄핵의 강 이런 표현을 썼는데 비상계엄이라든지 탄핵소추안 통과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 중에서 조금 스스로를 돌아보는 입장이 부족하지 않냐 이런 지적도 있나 봐요. 네, 탄핵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던 조경태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어제 출연해서 석고 대죄해도 모자랄 판에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비난하고 큰 소리를 치고 있다며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네. 실제로 탄핵안 가결 직후에 열린 지난 14일 의원총회에서는 한 명씩 일어나 탄핵 찬반을 밝히자거나 탄핵에 찬성한 비례의원을 제명하자는 주장이 나왔고 네. 한 친윤계 의원은 소속 의원들의 단체 대화방에 이재명과 민주당 부역자들은 덜어내자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윤석열 의원도 탄핵 찬성 투표자를 탄핵 부역자 이렇게 낙인 찍는 건 어긋나는 일이다라는 보수의 가치와 어긋난다라는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목소리 분위기가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탄핵안 찬성하신 분이죠. 이분 이야기 들으면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역시 하루를 살펴볼 수 있는 커버 스토리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상현 아나운서였습니다.